안녕하세요, 모든 주인공 친구 여러분.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은 유존에서 약 8만 8천 달러 선에 있으며 어제 마감 이후 약 1.2% 하락해 오늘 아침 추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약 9만 달러 부근까지 테스트하러 올라갔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9만 2천 달러를 못 지켰네요. 데이 9만 2천, 메인 9만 8천에서 10만 달러를 지켜야 하는데 여전히 못 미칩니다. 메인 종료까지 이틀뿐이라 지킬 확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연준 페드 관련 부분에서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금리를 307.5로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이 하락했고 비트코인도 단기 반등해서 모양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오늘 아침에는 8만 1,400바트까지 반등했습니다. 이는 금일 바트당 가격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강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젯밤 연준 FED 측에서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연준 이사 2명도 실제로 다음 회차에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0.25%씩 인하하는 것이 주식시장을 지지하기 위한 것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건 그들의 생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친구분들 좋아요, 공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위쪽 버튼도 꼭 눌러서 팔로우해주세요.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 트레이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트레이딩에 관한 테크니컬 차트 분석도 함께 다룹니다. 만약 저희의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그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시장은 약간 하락세로 조정되었습니다. BEC 쪽에서요. 8만 8은 여전히 횡보 구간을 유지하고 있고 하락 추세가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트코인 쪽에서는 강하게 반등한 종목이 WLDF 그리고 유로였던 것 같고 만약 기억이 맞다면요. 그리고 XAUT도 있습니다. 만약 금을 트레이딩하고 싶으신 분들이 싱가포르에 계시다면 XAUT 코인을 통해서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6% 상승했고 금 가격이 꽤나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지금 지수를 보면요. 죄송합니다. 다시 목이 아픈 것 같네요. 5,531입니다. 꽤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다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시장이 새로운 조정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금이 조정될 거라고 보고 숏을 따라가면 정말 힘들어요. 제 생각에 금은 우리가 숏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좋은 예시가 되는 11개의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냥 시장이 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숏을 계속 쌓아가면 이게 포트폴리오를 줄이고 꽤 큰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금 관리 측면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트레이딩이나 투자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더라도 이런 한 가지 문제에 걸리면 큰 손실을 입고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기고 싶다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있을 때는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어떤 시장이든 간에 반드시 계획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핀 인덱스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공포 구간인 29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는 약간 극단적인 공포, 엑스트림 피르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회복했죠. 그래도 여전히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8만 8천 달러까지 하락했으나 여전히 홀딩 중입니다.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도 추가 매수하며 비슷한 지점에서 계속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3배 정도로 가볍게 재밌게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렌드를 체크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롱숏 포지션 부분에서요. 오늘 아침 업데이트입니다.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고 3억 달러가 넘는 포트가 청산됐는데 주로 숏 포지션 쪽에서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시장이 급등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히트맵도 이미 테스트하러 올라간 것 같아요. 보이시죠? 위쪽 구간까지 쭉 끌어올렸습니다. 9천, 9만, 400, 9만, 50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래쪽을 더 청산할 것 같네요. 지금 두 시장 모두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고 있어서 꽤나 치열한 상황입니다. 현재 겐제리와 제 관점에서 보면 가격이 9만 8을 지켜줘야 다시 강세장 물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겐제리가 여전히 플러스 1% 정도에 머물러 있고 12월은 3% 하락했죠. 이 말은 캔들 차트가 아주 작은 조정,
correction candle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뚜렷한 그래핑 패턴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래핑이 나타난다면 추가 상승할 확률이 꽤 높겠지만 아직은 그런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바트 THB도 274까지 내려왔네요. 다시 한번 저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예쁘게 마무리되어야 제대로 상승할 수 있고 더 좋은 상승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꼬리, 윗꼬리, 아랫꼬리들은 꽤 중요합니다. 200만 6천 이상에서 다이버전스가 형성되면 상승하기에 아주 좋은 예쁜 저점이 됩니다. 이 구간이 중요한 저점이라고 할 수 있고 트레이딩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어젯밤에는 연준, 페드 쪽에서 연설이 있었죠. 이미 끝났고 다음 회의는 약 48일 후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할 확률이 86.5%입니다. 어젯밤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3.75로 동결했습니다. 새벽 2시쯤에 시장이 상승했죠? 그때 저는 하락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진입했고 약간의 오더도 일부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에 대해 잠깐 업데이트 하자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여전히 대형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을 태국 바트화로 환산해 보면 지금 금괴 가격이 81,400바트로 엄청나게 강세입니다. 정말 강세장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 자금 흐름 데이터 같은 건 자주 보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블록 마운틴 행사 때문에 치앙마이에 갔다가 거기서 하란 형이랑 얘기했는데 중국에서 돈을 찍어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돈을 받거나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잘 몰라서 대부분 금 쪽에 투자한다고 해요. 주식 시장에도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주로 금 쪽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주식 시장도 이전에 이미 많이 올랐었죠. 네, 지금은 꽤나 정점에 온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생지수도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기가 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어떤 전략으로 조정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자본시장이 오를 때 금값은 잘 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값이 먼저 크게 올랐어요. 보통 금은 사람들이 세이프 헤븐, 즉 안전 자산으로 인식하잖아요. 시장이 무너질 때나 이미 무너졌을 때 혹은 반전이 일어날 때 금이 주목받곤 하죠. 그런데 오늘날 자본시장 쪽은 아직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만 약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금값은 이미 강하게 오르고 먼저 치고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컬렉션에 따라 트레이딩을 한다면 그냥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번에는 연준의 페드 쪽 얘기를 해보면은 어젯밤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그리고 이번이 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한 거예요.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해 언급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연준의 2명의 위원이 다음 회차에 금리를 0.25%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시장, 특히 다우존스 쪽을 보면 최근에 많이 반등했잖아요.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 꽤 많이 올랐고 이제는 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고 상승세가 점점 약해지는 게 보이거든요. 이미 상당히 고점에 와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더 오르기 위해서는 연준이 자금을 투입하거나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거나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달러 쪽을 보면 달러가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최근 1에서 2일 사이에 달러가 급락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자금은 다른 시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아시아 시장으로도 들어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태국 주식이 오르는 것도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이 유입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금이 그들 본국 시장으로도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돌아가지 않고 있죠. 보이시죠?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포지션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약 2천만 정도요. S&P 쪽에서도 타이밍을 봐서 아래쪽에서 포지션을 열고 닫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번 정리하고 다시 진입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열었고요. 이 구간에서 저 구간에서 2번 정도 거래했습니다. 각 시장에서 자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도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 쪽도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금 선물 쪽은 솔직히 기회를 놓쳤지만 스팟금은 계속 보유 중입니다. DCA는 계속 중이고 스팟금도 보유하며 함께 가고 있습니다. 공격적이진 않지만 더 과감히 투자하고 싶긴 했죠. 비트코인 불장 때처럼 조정 시 단타로 대응하는 시기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비트코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홀딩 중입니다. 아까 공유한 것처럼 일봉 마감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감 형태를 지켜보고 만약 이 근처에서 약세 흐름과 함께 추가 하락 및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88, 584 근처에서 하단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의 퍼센트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88, 384 구간은 약 6% 정도네요. 7% 수익과 1.4% 손실을 합쳐 이 박스권에서 총 15% 정도 이익을 냈습니다. 만족스럽네요. 전화기 변수는 흔한 일이니 괜찮습니다. 다음 CEO 플레이를 보죠. 현재 추가 상승 뉴스를 주시 중입니다. 파동 1의 3파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번 서브웨이브는 조금 깊게 형성되었는데 A의 조정 이후 B파와 C파가 차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C는 마지막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구간이며 정확히는 C221의 3파라고 해야겠네요. A 파동은 현재 위쪽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C 파동입니다. C 파동은 만약 그 길이를 측정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A 파동이 C 파동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여기서는 대략 4만 5 정도까지 내려올 거예요. 맞죠? 4만 5천 달러 이 근처에서 B 파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4만 5 달러 이 근방이 될 겁니다. 대략 5만 이 정도쯤이죠. 여기 이 다리는 최대한 많이 보호해야 하는 다리예요. 제 아이디어를 보세요. 저는 최대한 많이 보호하고 계속해서 DCA 작업을 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 포트가 이기면 이 프로모션이 이기면 D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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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A로 계속 연결해서 모으고 다음 CEO를 보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찾아서 플레이를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두 번째 CEO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트렌드에 맞춰 적응하는 CEO입니다. 하지만 만약 트렌드가 아니고 9만 8이나 9만 2를 돌파해서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빨간색의 추가 하락과 흰색 횡보 가능성 모두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는 엔딩 패턴 전환을 시도하는 CEO입니다. 리테일 구간을 잘 테스트했으나 오파 구조인 엔딩 파동이 자리 잡지 못하며 다시 하락세로 이어졌습니다. 제대로 상승하려면 더 좋은 조정 후 상당히 많은 자금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그 자금은 금에서 올 수도 있고 중국발 자금 유입을 알다시피 그곳에서 자금이 나와야 하죠. 하지만 실제 유입은 없습니다. 비트코인 하락 사이클이 안 끝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트렌드 라인을 보면 여전히 이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아직도 이 구간이 저항선을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구간을 본다면 이 구간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매우 중요한 구간입니다. 만약 가격이 바로 하락해서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준다면 그건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만약 가격이 옆으로 횡보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양봉시 저항선을 재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하락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반등 가능성도 있으나 옆으로 횡보한다면 좋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이럴 땐 가격이 더 강하게 하락할 수 있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바로 급락하지 않아도 만약 급락한다면 오히려 기회입니다. 큰 다이버전스가 생기는 흰색 케이스라면요. 가격이 오르면 상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평선을 보면 데일리 캔들이 완전히 닫힐 경우 확률을 5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확률을 올리고 일봉 마감을 지켜보세요. 지금 상태라면은 확률을 조정해 여기는 40으로 낮추고 여긴 10으로 둡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드라이브가 나오면 확률을 재조정하고 바로 빠지면 포지션을 유지하며 계속 들고 갑니다. 선물 트레이딩에서 캐시플로우가 계속 늘어나니 우리는 DCA와 DCI를 이어가는 겁니다. 저가 DCA는 매우 유리합니다. 이처럼 트레이딩 시 유리한 포지션을 찾아야 하죠. 블루리코드는 조정 시 매수하려 했으나 이미 기회를 놓쳤어요. 이후 가격이 강하게 반등하며 단기간에 18%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섭냐고 물어보면 제가 페이스북을 열어보니까 피드에 금 관련 포스팅이 가득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평소에 트레이딩 안 할 것 같은 사람들까지 전부 금을 트레이딩하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금으로 몰려가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타이밍에 제가 롱 포지션을 잡으려고 해도 솔직히 매수하기가 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돈을 버는 논리, 자본시장의 논리로 보면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시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래 구간에서 진입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진입하려던 이 구간에서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미 기회를 놓쳤어요. 왜냐하면 미리 웨이브라 판단에 정리했는데 다행히 숏을 안 잡았더니 가격이 더 올랐어요.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면 굳이 해지는 안 할 겁니다. 더 갈지 모르는 상황이니 나중에 생각하면 되거든요. 만약 숏을 유지하다 가격이 더 오르면 손실만 커지니까요. 예를 들어 이미 큰 손해를 본 셈이 되는 거죠. 진입 시 이미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고 가격은 고점을 못 넘겼죠. 트레이딩을 지속하며 5에서 8% 손실을 봤지만 숏 포지션을 고집했다면 30% 손실로 계좌가 파산했을 겁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다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며 트레이딩 할 때 자존심을 세우다 손해를 봅니다. 저도 그랬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발전시켜 고점에서도 과감히 진입해야 합니다. 눌림목이나 급락시에도 망설이지 말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하며 가격이 과하게 빠질 때도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구간에서 숏을 잡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다시 한번 튀어오르면 정말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 저는 리 시간봉 같은 작은 타임프레임으로 그림을 봅니다. 오버딥이 5,000포인트 정도 크게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과열된 시장에서 고점 매수자들을 털어내는 흐름입니다. 5% 이상 급락 시 이 아래 구간 롱 진입은 꽤 안전하며 이탈 시 바로 손절하면 됩니다.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현재의 차트 상황입니다. 이더리움도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도 다시 고개를 숙였죠. 이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제가 HBDC를 한다면 이더리움도 꽤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항선이 정말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리워드도 조금만 닿으면 돼요. 이 3% 정도라 이 구간 진입은 흥미롭네요. 저도 홀딩 중이며 현재 매수가 근처입니다. 296 부근에서 포지션을 잡고 천천히 대응하며 PC로 다이버전스가 보이면 종료합니다. 다른 시장 파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환율 쪽은 환율이 오르긴 오르는데 이제는 오름폭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항선에 거의 다다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미 꽤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이제는 업사이드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율 쪽에서는요. 오버딥이 들어와야 해요. 내려오면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숏은 지양하세요. 트렌드를 거스르면 힘듭니다. 알트코인 시장을 보면 WLD는 안 하고 있고 CHZ는 이미 많이 떨어졌네요. 타이밍을 놓쳐 못 들어갔는데 진입한다면 추세 추종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격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각 종목의 S가 가능합니다.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이죠. 종목과 SID 클래스 모두 가능하며 어제 했다면 8% 정도 수익이었을 겁니다. 유동성 부족과 하락 추세로 인해 오버딥이 평소보다 강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가 있었죠? 요즘은 자꾸 까먹고 기억력이 꽤 짧아졌어요. 기억력이 감퇴해 뇌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챙겨 먹고 있어요. 어릴 때랑은 다르죠. 어릴 때는 뭔가를 생각하면 바로 머릿속에 표시해두고 다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금방 잊어버려요.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어제 무슨 회의를 했는지, 동생이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냥 잊혀져 버리죠. 이게 나이 탓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뇌를 꽤 많이 쓰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LPL 쪽을 계속 살펴볼게요. 뉴로우가 나왔죠. 이번에 이 뉴로우는 대략 공구 구역쯤에서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EHT를 따라가야 해요. 여기서 다시 올라오면서 다이버전스가 생기거나 아니면 불이시하게 저항선 근처까지 올라오다가 트렌드를 이탈하면 그때는 A세트를 따라 하락하는 타이밍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타이밍만 찾으면 돼요. 스테이블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올랐네요. 사실 안 봤거든요. 뉴로우가 먼저라 구조도 비슷해요. 여기서 뉴로우가 아니면 다시 방향 잡고 플레이하면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트렌드 팔로우로 하면 되고 아트도 주시 중이에요. 시도해봤고 마크해둔 건 이미 이탈했네요. 하단 박스 플레이로
10% 정도 약간만 손해를 봤어요. 금처럼요. 금거래 시야단 박스에서 진입 타이밍을 찾으세요. 4시간, 2시간, 1시간 차트의 오버드라이브 하단 진입도 좋습니다. 기회를 놓치기 싫다면 즉시 진입하세요. 트렌드가 깨지면 반등 대신 하락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도 2시간 차트의 강한 드리프트로 하단 진입 기회를 잡곤 하죠. 디스코드에서 다시 업데이트할 테니 계속 확인해 주세요. 이 영상에서 요약해 드립니다. 시장 상황을 바꿔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갈게요. 비트코인은 28만 8천 달러에서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어젯밤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한 이유입니다. 금리 동결의 시장은 예상대로라며 하락했습니다. 지지선을 지켜봐야겠네요. 금은 2%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거래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채널도 확인해보세요. 크립토나 태국마켓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